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암호학 분야에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해요. 바로 영지식 증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냥 뭐 기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딱딱한 설명이 아니고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절대 보여주기 싫다. 이게 가능할까요? 꼭 마술 같잖아요? 그쵸?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이 영지식 증명의 심장,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건 증명하는 사람이 검증하는 사람한테 나 정답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정답이 뭔지는 티끌 하나 안 알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재밌죠? 자, 이 개념 딱 하나만 머리에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 이때는 말이죠.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냥 순전히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세 명의 연구자, 골드와서, 미칼리, 그리고 라코프가 쓴 한 편의 논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논문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세상에 처음 나온 거죠. 초기 JKP의 모습, 이거 진짜 재밌어요. 증명을 하려면요, 증명하는 사람이랑 검증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반복해야 했어요. 딱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요. 이거 맞아요? 아니요. 그럼 저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당연히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었죠. 이걸 현실에서 쓰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대한 벽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접속하잖아요. 근데 증명 한 번 하자고 두 사람이 딱 붙어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 세계로 성큼 걸어 나왔는지 그 위대한 도약의 순간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비상호작용형 영지식 증명, 줄여서 NIJK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스무고개처럼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증명을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로 딱 만들어서 자, 여기! 하고 돌려주면 끝! 그럼 누구든지 그걸 받아서 맞네! 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블록체인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이 바로 이때 딱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었어요. 여전히 증명 데이터가 너무 크고 과정도 느렸거든요. 그러다가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2013년. 영지식 증명이 그냥 신기한 이론에서 진짜 쓸 수 있는 기술로 확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GK 스나크의 탄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간결하고 succinct, 비상호작용적이고 non-interactive 뭐 이런 말들의 약자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혁신이었어요. 증명 크기가 고작 수백 바이트.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작아졌고요. 검증은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발목을 잡던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와, 이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신기술 뒤에는 아주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이 스토리의 핵심 갈등 구간이에요. 바로 신뢰된 설정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거대한 용을 잡기 위해 뛰어든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뢰된 설정?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JK 스나크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딱 한 번 비밀번호 같은 초기 값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초기 값을 만든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시스템 전체를 속일 수 있는 맞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딱 한 사람, 그 창조주만큼은 무조건 믿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다음 혁신의 불씨가 됐습니다.
아니,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면서 누군가 한 명을 믿어야 한다니.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GK 스타크, GK 스타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스타크는 그 신뢰된 설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주 투명하죠? 대신에 그 대가로 증명 크기는 좀 커지고 검증 속도는 살짝 느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고 빠르지만 신뢰라는 약점이 있는 스나크를 쓸 거냐, 아니면 조금 크고 느려도 완벽하게 투명한 스타크를 쓸 거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정말 천재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헬로의 재규 증명이라는 건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증명을 검증하는 또 다른 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러시아 인형 아시죠?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증명을 계속해서 하나의 증명 안에 담고 또 담아서 압축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결국 신뢰된 설정이 필요 없는 스나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와, 스나크의 장점인 작고 빠른 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신뢰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영지식 증명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종의 역할 변경이죠.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성공의 역설이죠. 사용하려는 사람은 막 몰리는데 길은 좁으니까 차가 꽉 막히는 것처럼 속도는 느려지고 통행료, 즉 수수료는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이걸 바로 확장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GK 롤업이라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이 단계를 보세요. 먼저 수천 개의 거래를 일단 메인도로 그러니까 옆길에서 싹 다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수천 개 계산 제가 다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지식 증명 딱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증명서 하나만 메인 도로에 딱 제출하는 거죠. 그럼 메인 체인은 어떨까요? 수천 개의 거래를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이 그 증명서 하나만 보고 오케이,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처리 속도가 말 그대로 수십 배, 수백 배로 껑충 뛰어올랐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래 프라이버시를 위해 태어났던 영지식 증명이 이제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로 그 역할을 바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변신 아닌가요? 자,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요, 스나크가 최고다, 스타크가 최고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각의 기술이 가진 장점들을 잘 조합해서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여정이 이 타임라인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1985년 순수한 이론에서 시작해서 91년에 대화가 필요 없어졌고 2013년에는 작고 빠른 스나크가 등장했죠. 그리고 2018년과 19년에는 스타크와 헤일로가 신뢰 문제를 해결했고 롤업이 확장성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GKVM이나 프라이버시 디파이 같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지식 증명은 데이터를 숨기면서 지식을 증명하는 기술. GKSN 아크는 작고 빠르지만 신뢰 문제가 있었죠. GK 스타크는 신뢰는 없앴지만 덩치가 좀 컸고요. GK 롤럽은 이걸로 확장성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헤일로는 재귀라는 마법으로 신뢰 문제를 해결했죠.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민감한 데이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나임을, 내가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힘, 이 엄청난 힘이 과연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그러니까 투표나 신원 인증, 금융 같은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